배열에 나왔던 그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제로 이렇게 한 번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을 제가 골라놨는데, 리트코드 문제들인데, 그 중에 1089번, duplicate zeroes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1, 0, 2, 3, 0, 4, 5, 0 이렇게 이제 정수 배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수 배열이 들어오는데 이 정수 배열에 0이 들어오면은 0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0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 이렇게 0을 추가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배열보다는 이 전체가 더 커져야 되겠죠. 커지는데 키우지 말고 그 끝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필요하겠죠. 5, 0, 0 여기까지 가야지가 원래 데이터에서 0들을 중복시킨 거잖아요. 근데 원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는 여기 in place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in place로. 그러니까 in place로 영어에서 하라는 거는 추가 공간을 만들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추가 공간을. 근데 추가 공간을 만들면 쉽게 해결할 수는 있죠. 추가 공간을 만들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1, 0, 5, 0 뭐 이렇게 있으면 추가 공간 만들어서 0이 아니네 쓰고, 0이네 그럼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in place 하라 그러면 in place 말고 추가 공간 썼을 때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때를 보면 색인을 몇 개 쓰게 되냐면, 여기에 색인이 i면 이 i와 얘를 진행하는 색인이 j라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in place로 가면 이 j를 여기서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안 쓰는 대신에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써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i는 원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읽는 그 색인으로 쓰고, j는 이제 새로운 애들을 이제 저장할 그 색인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in place로 얘를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면은 이게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서 0을 만나면 0을 여기다 저장해야 되는데 얘를 덮어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면서는 해결하기가 불편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해결하기가 불편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앞에서 쭉 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결하면 0, 0, 5, 0, 0, 1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데, 그러면 J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J는 뒤에서부터 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이 J의 세기는 처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J의 세기는. J의 세기의 위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0의 개수를 먼저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0의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J의 위치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J를 이제 얘네들 읽을 때마다 J를 또 감소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J가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때는 실제 i와 i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우선 J의 위치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면 0이 몇 개의 등장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걸 아는데 비용은 ON이에요. 한번 쭉 가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J 세기를 어떻게 놓냐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J는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우리가 뭐 작업 안 하는 거죠. 요 포문은 전형적으로 이제 뒤에서부터 읽어 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진행해서 읽어 오면서 0을 만나면 0을 하나 더 넣고 그 다음 가는 거예요. J가 어레이 렌스 안에 들어오면 지금은 안 들어왔겠죠. 안 들어오면 스킵하면 되는 거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I 위치에 있는 값을 J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I 위치에 있는. I가 지금 어디 가냐면 I가 처음에는 여기 있을 거예요. I가. 근데 J는 여기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일로 내려오겠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아직 J는 이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우리 범위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스킵하는데 이제 범위 내로 들어오면은 스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을 한 번 더 써줘야 되는 거죠. 0을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J를 하나 감소시키고 J가 렌스 안에 있으면 ARRJ에다가 0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오면서 J를 여기다 두고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J와 I를 이용해서 이거 구현해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J가 이 원래 우리 배열 범위에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있을 때는 안 하게끔 건너뛰게끔 해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리트 코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나 이런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뭐가 있냐면은 서밋 말고 콘솔을 보면 여기 예제들의 첫 번째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런 코드를 누르면 내 아웃풋하고 기대되는 아웃풋이 나와요.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나 잘했구나.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면 돼요. 얘 거를 또 테스트해 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혹시 안 들어요? 1, 2, 3 보면 1, 2, 3 보니까 이 포르프가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뭘 먼저 계산했어요? 0의 개수를 계산했죠. 근데 0의 개수가 빵이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최적화도 가능하겠죠. 0이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받은 그 배열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0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했어요. 모든 수가 같다?
모든 수가 같은 거는 도움이 안 되고, 모든 수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그쵸. 모든 수가 0이면 좀 더 작아도 되나? 모르겠네. 이제 모든 수가 0인 경우는 확실히 0을 중복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런 코드를 하면 잘 되겠죠, 뭐. 테스트 해보고. 근데 이 리트 코드는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썼던 저지 사이트는 뭘 해야 돼? 이 입력들을 읽는 그 코드를 우리가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리트 코드는 그거 작성 안 하죠. 이제 내가 보통 만드는 솔브만 우리가 이렇게 함수만 만드는 거고, 입력은 여기서 해줘요. 그리고 서미트를 누르면 82.26%야. 아, 기분 나빠. 이제 저거를 막 좀 더 계산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요. 요거를, 옛날에 1%였는데? 또 바뀌었나 보다. 요 accept를 누르면,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내 위치가 어딘지. 그래? 나보다 잘하는 애 뭐였지? 한번 눌러보면은,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보고, 아, 내가 뭐 생각 못한 게 뭐 있지?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코딩할 때 너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코드 보면 안 돼. 내 생각이 거기로 그냥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내 스스로 먼저 열심히 풀어봐야 돼. 근데 너무 또 맨날 며칠 푸는 건 또 도움이 안 되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잘 못 풀겠으면 그때는 답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답부터 보면은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문제는 미리 내가 풀어보고,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들을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은 내가 통과를 했잖아요. 넷코드도 정확한 코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랑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를 좀 보면 되죠. 얘는 뭐야? 얘는 나쁜 애네. 어이씨, 얘 인플레이스 안 했는데? 이거 인플레이스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잘못됐다. 템플을 하나 더 만들었죠. 이거는 요구사항을 안 근데 이런 거 검사 못 해요. 속도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코드가 잘못. 그러니까 이렇게 80 나오지.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고, 여기서 본받을 거 본받고, 아니면 이 코드를 분석해서 내가 몰랐던 거 있으면 배우고, 그런 걸 하는 거고, 여기뿐만 아니라 디스커스에 가면 또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도 코드를 좀 봐줘도 돼요. 근데 여기부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짰나 보는 거예요. 잘 짰나? 뭐 얘도 중복해서 하네.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는 코드. 인플레이스가 아니니까. 여기서 그 문제에서 인플레이스를 하는데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요 리트 코드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잘해. 나름대로 C++를 잘해. 아니면 뭐 파이썬을 잘해. 그러면 파이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바로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 내가 기존에 잘하는 언어가 있으면 내가 기존에 잘하는 언어로 풀었던 문제를 자바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자바에 똑같이 되나?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라이브러리가 다른가?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언어가 바뀐다고 알고리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도 기존에 내가 풀어놓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갖고 풀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문제들 리트코드나 백준이나 뭐 이런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아요. 정리.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수준의 문제고 어떤 알고리즘 이용하는 거고 그런 거를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런 관련된 문제를 또 보고 싶다. 아니면 내 코드를 그때 참고하고 싶다 하면 그 문제로 가서 내 제출했던 소스들을 한번 보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신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인플레이스와 관련된 개념을 또 리트코드 사용법을 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리트코드는 제출했는데 틀리면은 뭘 줘? 내가 왜 어디서 틀렸는지를 또 데이터를 줘요. 저지 사이트 같은 데는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안 알려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민해서 이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는 그게 알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모르니까 막 열받는데 리트코드는 학습하기 좋은 게 틀리면 바로바로 내가 어떤 테스트 데이터에서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은 쉽게 또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내가 뭘 생각 못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뭐 이런 요번에 저지 같은 경우도 내가 0을 생각 못했구나라는 거를 리트코드의 경우에 바로 알 수 있겠죠. 0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리트코드나 뭐 이런 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저지나 리트코드에 대한 뭐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지금 녹화하고 있지. 자, 9번째 노트입니다. 9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문자열과 열거형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이제 또 기본적인 내용, 원래 자바 기본적인 내용으로 돌아왔었잖아요. 객체장 내용 하다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나고 다시 자바의 이제 객체장 쪽 또 좀 더 고급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챕터부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 원시 타입, 조건문, 반복문, 배열, 문자열, 열거형. 여기를 설명드린 파트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 중에 하나가 문자열입니다. 정수와 문자열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문자열은 원시 타입이 아니라 복합 타입이죠. 문자들로 구성된 복합 타입입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바의 문자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건데 플러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써야 돼. 가급적이면. 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는.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쓰시면 좋을 거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플러스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플러스는 안 쓰는 게 좋아요. 플러스를 하려면 어떤 비용이 들까? 예? 문자열과 문자열이 있어요. 얘를 결합해요. 그러면 여기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두 개의 크기만큼의 새 공간을 확보해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고 얘를 복사해요. 그러면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연속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냐 하는 거는 이제 진행해 가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이 문자열 처리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통해 string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이 string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이 매우 풍부해요. 매우 풍부해요. C++보다 더 풍부하고 파이썬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tring 쓰기에는 문자열을 처리하기에는 자바가 잘 돼 있어요. 자바가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자바에서 문자열은 보통의 객체들은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는데 얘는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문자열을 string s equal apple 이렇게 하면 여전히 애플은 힙에 만들어져요. 힙에 만들어지는데 힙에 자바는 문자열 풀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풀. 문자열 풀. 그리고 여기다가 애플을 처음 쓰면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string a equal apple 하면은 애플을 또 안 만들어. 새로운 이게 보여주면 먼저 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요. 문자의 풀에 있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있으면 이 a는 똑같은 얘를 가리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자열 풀에 이런 애들을 유지해 가지고 똑같은 문자를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번 쓰더라도 자바는 걔를 몇 개만 만들어? 하나만 만들어서 쓰려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new를 안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기에 new string apple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new 할 때마다 문자열이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만들 때는 new를 쓰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C 문자열과 달리 문자열 끝에 널 문자를 저장해서 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length라는 메소드를 써요. 근데 length라는 메소드를 쓰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length가 또 어디서 쓰였어요? 배열에 쓰였죠. 근데 배열에서는 length가 뭐예요? 메소드가 아니라 뭐예요? 멤버 변수예요. 얘는 string은 메소드예요. 얘도 그냥 가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메소드예요. 메소드. 그래서 메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배열 쓸 때는 그냥 array.length 쓰는데 string 쓸 때는 s.length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변객체예요. 불변객체. 불변객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개별 문자를 수정 못하는 거예요. 수정 못해요. 수정이 필요하면은 얘나 얘를 쓰시면 돼요. 근데 수정이 필요 없는 애들이면 그냥 string을 쓰는 거예요. 얘가 만약 수정이 가능한 애들이면 이런 문자의 풀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똑같은 애를 계속 가리키거든요. 근데 저쪽에 수정하면 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열이 불변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의 풀 같은 걸 만들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거예요. 최적화할 수 있는 이유가 불변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종종 필요하다가 바꿀 필요가 있으면 string 안 쓰고 string buffer, string builder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ew를 안 쓴다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이 다 풀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 얘네들도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의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주소 비교예요.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얘가 true를 줍니다. 그리고 풀에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검사하냐? 이 풀을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은 해시맵으로 만들 거예요. 해시맵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자료 구조 가면 이제 배울 텐데 어쨌든 해싱이라는 기술을 써요. 해싱이라는 기술 써서 만들긴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해싱, 맵, 셋 이런 구조들을 배우면은 저 풀은 해시맵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풀에 유지하는데 모든 문자열을 풀에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new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생성하면 얘는 이 풀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나 각종 수링 메소드에서 반환하는 문자열들은 여기다가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라이벌리 함수에서 반환하는 문자열들은 이제 저기 안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만 넣냐면 이렇게 그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쓰는 이런 애들만 문자열 풀에 넣는 거예요. 문자열 풀에.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애들은 문자열 풀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애들을 만들 때마다 다 풀에 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합 연산자는 이제 이렇게 결합하면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합 연산자가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문자열과 문자열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문자열과 다른 타입의 결합할 때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문자열과 다른 타입을 플러스하면 우리가 플러스는 이항 연산자잖아요. 그러면 두 이항 연산자의 P 연산자의 타입이 다르면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을 취하겠죠. 근데 하나가 문자열이고 다른 하나 문자열이 아니야. 그러면 문자열을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애를 문자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시 타입들은 다 자동적으로 문자열로 바꿔주는 메커니즘이 라이벌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겠지만 어떤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꿀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비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가 알아서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꿀 때 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난 숙제에서 뭐 B번, C번에 인트로 받았다가 얘가 문자를 바꿀 때 이런 거를 쓰면은 쉽게 그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거꾸로 바꾸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pass int 이런 제가 쓰는데 얘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얘 안에서 얘는 인테저 객체를 생성 안 하는 애예요. 얘네들은 다 뭘 해요? 인테저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뭔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얘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테저 pass int. 문자열을 원시 타입 바꿀 때. 그리고 문자열을 뭐 부동소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 pass 더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들이 있는 거죠.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꾸는 래퍼 타입들이 있고 그 래퍼 타입에는 다 pass로 시작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해당 원시 타입으로 바꿔주는 요 메소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15에는 3개짜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3개짜리. 그래서 여러 라인을 거쳐서 긴 문자열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쓰는 거예요. 3개짜리를. 근데 3개짜리 쓰면 이 앞에 나오는 기본 들여쓰기는 포함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텍스트 블럭을 써도 이쁘게 들여쓰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작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들여쓰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죠. 갑자기 얘가 푹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라인에 쓰고 있는 들여쓰기는 이 텍스트 블럭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줄바꿈도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이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얘는 더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나쁜 더하기예요. 왜 나쁜 더하기냐면 얘와 얘를 결합해서 하나 만들고 또 걔와 얘를 결합해서 또 하나 만들고 또 얘와 얘를 결합해서 또 하나 만들고 마지막에 또 플러스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긴 문자를 만들 수 있는데
비용이 제일 나쁜 형태예요. 이 형태는. 이 형태는 가급적이면 안 써야 돼. 얘를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나중에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걔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효과적인지 그건 거기 가서 살펴봅시다. 지금부터는 string 라이브러리에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막 string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막 찾아다가 쓰신 것 같아요. 6구 문제 봤더니 한 줄로 푸신 분이 있는데 문자를 바꿔서 replace first라는 메소드 써가지고 바꿨더라고. replace first 6, 9. 딱 나쁜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근데 replace first처럼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되게 풍부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처리하고 뭐 할 때 자바는 되게 편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to lowercase, to uppercase가 있는데 얘는 다 소문자로 아니면 또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문자열은 뭐다? 불변객체예요. 그러니까 greeting to lowercase를 하게 되면은 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문자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고 나서 얘를 찍어보면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string은 불변객체예요. 늘 to lowercase, to uppercase 막 이런 걸 부르면은 내 자신이 그 string 자신이 바뀌는 건 없어요. 자바에는. 새로운 걸 늘 만들어서 반환해주고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애는 여기에 들어가요? 풀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들어가. 얘는 들어가요. 근데 요 결과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문자를 또 접근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문자열에 있는 개별 문자를. 그럼 색인하고 캐릭터 S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쓰면 불편하죠. 우리는 이제 이 얘를 더 많이 쓰는데. 그래서 문자열을 뭔가 내가 개별 문자를 보면서 프로그램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캐릭터 S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캐릭터 S 쓰면 계속 함수들을 불러요. 계속 함수들을 부르고 저 캐릭터 at 함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이 캐릭터 at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들어있을까? 캐릭터 at. 아니 제일 처음 뭘 할까? 캐릭터 at 메소드 만들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캐릭터 at은 인덱스를 받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요? 인덱스의 범위를 검사하잖아. if 문이 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접근하면 그 인덱스에 대한 검사를 안 하죠. 캐릭터 at을 계속 부르면 함수 호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늘 예외 처리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열이 아니라 문자열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자열 갖고 하지 말고 문자열을 뭘로 바꿔요? 문자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면 편해요. 더 뭐가 편해? 이제 얘 색인 갖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쓸 수 있냐면은 for each 포문에 쓸 수 있어요. 배열이니까. string은 for each 포문에 못 써요. string은 반복자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string 자체를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자바는. C++는 쓸 수 있는데 자바는 안 돼. 그래서 자바에서 문자열에서 반복하면서 문자를 보고 싶으면 이제 리스트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문자 배열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 번만 쓰는 임시 변수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코드만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리스트 한번 만들어 여기에 쓰고 더 이상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변수들을 막 쓰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많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한 번 만들고 바로 또 쓰고 땡이야. 그러면 이코로 요 부분을 그냥 여기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변수를 가급적이면 너무 막 한 번만 쓰는 임시 변수, 특히 걔네들은 쓰지 마세요. 쓰지 않고 그냥 그 변수에 대입된 값을 거기다가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보면은 요 함수는 뭐 하는 거예요? 요 S의 C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해 주는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뭐 이런 것처럼 늘 뭐 전체를 방문하는 것보다 미리 뭔가 선행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면 좋죠. 예외 처리, S가 널인 경우 또는 SL 렌스가 0인 경우에는 그냥 빵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을 때만 반복하고요. 그래서 얘 쓰는 것보다 얘가 낫다. 왜 난지 설명드렸죠. 함수 호출이고 그 안에서 예외 처리 그 색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링을 얻어낼 수 있어요. 서브스트링. 그래서 서브스트링은 begin 인덱스, end 인덱스 주는데 end는 포함 안 돼요. end 세기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앞에는 닫힌 거, 뒤에는 열린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보통 앞에는 닫힌 거. 그러니까 앞에 주는 세기는 거기서부터. 근데 뒤에 주는 세기는 걔 빼고 그 앞까지. 요렇게 범위를 많이 프로그래밍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begin 인덱스, end 인덱스면 end 인덱스는 포함이 안 돼요. 그 전까지. 전까지의 부분 문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새로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 애들은 풀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repea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repeat. 그래서 repeat를 쓰면은 반복해줘요. 반복해서 어떤 데이터를 문자를 반복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가끔 쓰여요. 탭을 여러 개 넣고 싶다든지 뭐 할 때 이제 여기가 5가 아니라 어떤 변수를 써가지고 그만큼의 공백을 만들어서 뭐 프로그램 한다든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repeat도 종종 쓰이니까 알아두시고, 요것도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자체가 문자열이잖아요. 거기다가 점해서 그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s.repeat 뭐 이렇게 객체 변수 갖고 하게 할 텐데, 여기다가 문자열, 얘가 리터럴이라고 그러죠. 문자열 리터럴을 줘도 자동적으로 스트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 점 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많이 하니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starts with, end with. 이제 문자를 분석할 때도 많이 쓰는 함수가 얘예요. 뭘로 시작하는지, 또는 뭘로 끝나는지 이런 거 보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starts with, ends with. 그럼 2로 끝나는 건 얘밖에 없네. 애플 두 개가 나올 거고, M으로 시작하는 건 멜론, 망고 이렇게 나올 거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 또는 얘가 문자열이니까 단어 말고도 뭐 AP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starts with, ends with.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